이제 퍼스널 에세이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퍼스널 에세이라는 것은요, 대학 원서와 함께 보내는 어떤 여러분 인생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실 때 클래스 A 받은 것도 쭉 쓰실 테고, 뭐 봉사활동한 것도 쓰실 테고, 뭐 스포츠한 것도 쓰실 테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한 것도 쓰실 테고 그럴 테지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건 바로 UC 측의 예를 들면 심사위원이 한 사람당 2,000개가 넘는 원서들을 본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쓰실 상이나 수업 등을 과소평가한 게 아니고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여러분의 그런 어떤 상, 뭐 extracurricular activity 이런 거를 기억할 확률은 적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는 글, 그냥 상장의 이름이나 봉사활동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배우고 느낀 바를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에세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보내는 대학 원서는 세일즈맨의 말빨 같은 것입니다. 이 세일즈맨이 물건을 파는데 말에 성의가 없거나 버릇이 없거나 뭐 이런 문법상 틀리거나 이러면 그 물건에 신용이 가시겠습니까? 그걸 사고 싶으시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대학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의 에세이, 즉 여러분을 표현하는 가장 솔직한 거울로 그것을 잣대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이 에세이는 어떤 면에서는 SAT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한국 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이 SAT에만 너무 치중을 하고 GPA에만 너무 치중을 해서 이 에세이의 중요성을 망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너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히 공부해서 SAT도 잘 보고 내신 성적도 잘 받아서 왜 에세이로 자신을 표현하는 거울에서 망쳐서 대학에 붙지를 못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한마디로 에세이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퍼스널 에세이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 1번, 일찍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 준비하라. 이 말은 정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충격적이었던, 또 때론 중요했던 삶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그 순간이 여러분이 쓰실 틀, 그 위에 살을 붙여서 에세이를 만들어야지만 그 일단 틀입니다. 즉 구조 같은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으신 것으로 그 살을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쓰실 모든 에세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도 하고 싶고 이거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잘 못하는데 앞으로 잘할지도 모르고 뭐 이건 해봐야 되는데 그건 앞으로 생각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을 뿐더러 참 이렇게 좀 벙 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세이에서는 한 우물을 파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학 쪽을 공부하고 싶다고 썼는데요. 제가 멕시코 미션을 갔다 온 일을 토대로 한마디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멕시코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을 봤고 또 왜 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약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싼 값에 약을 갖다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의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갖다가 맞춘 겁니다. 심사위원이 안 그래도 2,000명의 원서를 보는데 제가 멕시코 미션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의학도 하고 싶긴 한데 이게 멕시코인들 상대로 돈도 좀 벌어보고 싶고 또 책도 좀 써보고 싶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멕시코 갔다 왔던 익스피리언스가 나의 의학적인 얼지를 왜 깨웠는지, 왜 불러일으켰는지 그거를 딱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짜 그야말로 생뚱맞게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뭐 5살 때 축구하다가 다리 다친 얘기 쓰지 마시고 다리가 다쳤더라도 그 다리 다친 게 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싶은 것과 연결이 있는지, 왜 내가 다리가 다침으로써 왜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졌는지, 왜 한 우물만 파고 싶은지, 그 사건에 대해서 왜 그 충격이 여러분들에게 그 길로 나가고 싶게 했는지 그거를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주제에 맞추고 뼈대에 살을 붙이고 하시려면 일찍 준비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뼈대, 그 경험이나 봉사활동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더 일찍 시작하셔서 그런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을 하십시오. 어떻게 나를 더 포장할 것인지 지금 시작하십시오.
2번, 독창적인 것을 찾아라. 그리고 상세하라. 또다시 얘기하지만 이 심사위원들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축구하시고 뭐 체조하시고 발레하시고 뭐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 피아노, 바이올린 등등 좀 기회가 있다는 말은 1000번, 뭐 이 직업을 조금 더 오래 종사하신 분들은 한 10,000번은 들은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진부함보다는 독창적이고 어떤 상세한 디테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환희나 패배의 쓰라림, 이름의 고통과 어둠의 성취감 등등에 대해 쓰는 것은 좋지만 에세이는 무엇보다 좀 새롭고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글을 쓰십시오. 최고의 에세이는 정말 놀랍도록 상세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이 겪은 경험을 최대한 실감나게 또 재미있게 써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에세이에서 원서나 SAT 점수로는 알 수 없는 이 지원자들의 세세한 정보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자세하게 쓰시되 너무 쓸데없는 것을 자세하게 쓰지 마십시오. 다시 제 예를 들어서 멕시코 선교 활동에 갔을 때 제가 배운 것, 그리고 또 제가 느낀 점을 자세하게 쓰는 거 좋지만 뭐 멕시코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나 거기서 먹었던 밥, 뭐 이런 세세한 기억나는 걸 하나하나 쓰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요 주제에 대해 자세하게 독창적으로 쓰라는 말입니다. 또 에세이의 역할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단점을 약간 말로써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에세이 중 하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There was a bitter problem when I transferred school in my junior year. 저는 제가 고3 때 고등학교를 옮겨서 문제가 많았다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을 했는지를 대충 써서 왜 제 원서에 그다지 많은 extracurricular activity나 커뮤니티 서비스가 없는지에 대한 약간의 변명 비슷하게 세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진짜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머리 가지고 천재인데 내가 진짜 잘했을 거다. 이런 거는 그냥 투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단점은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잘 쓰고 그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에세이는 상세히 어떤 장애물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그러면서 어떤 것을 배워서 이 학교에 내가 적합한 캔디데이트다. 이거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팁을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여러분 절대 겸손하지 마십시오. 물론 인생을 살면서 겸손은 virtue입니다. 하지만 에세이를 쓸 때는 정말 과장을 해도 모자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분들은 이 특성상 약간 이 억지 겸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 어른이 뭐 이거 잘하냐 물으실 때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굽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미국 에세이까지 반영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야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을 성취했으며 어떤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기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러분 자체를 이렇게 좀 낮추고 이렇게 좀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억지 겸손은 포인트를 주제할 뿐 아니라 알아듣지도 못하고 심사위원들이 오히려 감점을 하기 때문에 최고가 되지 못할지언정 이 대학 원서를 쓰실 때는 최고인 것처럼 쓰십시오. 시작이 반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첫 단추를 잘 맞춰야 나머지 단추를 잘 맞춘다는 말인데요. 이 에세이의 시작, 즉 첫 한두 문장의 중요성은 정말 과장 안 보태고 한 50%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역시 또 심사위원들이 아주 많은 수의 원서를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2,000명의 에세이 중 튀어야 하기 때문에 독창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2,000명의 에세이 중에 더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일찍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원서를 볼 때는 여러분의 에세이가 이렇게 튀려면 즉 분간이 갈 정도로 독창적이고 준비성이 있어 보인다면 그것은 첫 한두 문장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첫 한두 문장에 이런 딱 봤는데 문법적인 에러가 있다거나 아주 진부하고 지루한 문장 즉 when I was young, I had a dream 이라든지 I really want to attend this college because 이런 식의 진부한 문장이 있으면 첫인상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벗어난 얘기긴 한데 남녀가 처음 보고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3초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대학 원서의 첫인상이자 에세이의 첫인상인 첫 두 문장의 중요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진짜 안 좋은 선입견을 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결코 피해야 한다는 거죠. 시작을 멋있게 해야 에세이의 끝도 멋있게 끝납니다. 그럼 끝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끝 역시 무척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용두삼이란 말이 있죠. 시작은 용이지만 꼬리는 뱀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용인 에세이를 쓰시기 바랍니다. 즉 어떻게 끝을 멋지게 마무리 짓느냐. 여러분의 말하고자 하는 것에 어떻게 마침표를 찍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결론 부분에서 억지로 교훈을 심어주거나 그렇게 좀 자기가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면서 글에 맥이 빠지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난 이번 멕시코 선교에서 많이 배웠고 또 살면서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이런 두루뭉실한 결론으로는 잘 쓴 에세이를 망칩니다. 끝에는 무엇보다 왜 자신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이 대학에 가장 적합한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 꼭 유념하셔서 좋은 에세이를 쓰기 바라겠습니다. 4번 겁내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 어떤 학생은 이 에세이 자체를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써달라는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은 거의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글을 잘 쓰셔도 영어에 한계가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영어를 무척 잘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남이 읽었을 때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법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문장의 연결에 대해 도움을 받으십시오. 전체적인 글의 플로우에 대해 도움을 받으세요. 글의 호소력에도 도움을 받으십시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아무 도움 안 받고 혼자 꿋꿋이 쓰셨다고 해도 심사위원은 그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알아보는 것은 도움을 받지 않은 여러분 에세이의 문법적 오류와 준비가 안 된 인상일 것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정하고 6번 또 교정하고 7번 다시 교정하라. 제가 이 5, 6, 7번을 전부 교정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그야말로 끊임없는 교정에 의한 발전만이 정말 만족스러운 에세이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에세이는 그야말로 교정 그 자체입니다. 영어로 프루프리드라고 하는데요. 이 미국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이 학생의 에세이를 한번 읽어보면 교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교정이라는 것은 에세이를 쓸 때 필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요새 많은 사람들이 교정의 중요성을 잃고 있는데 정말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분께서 하나 이상 혹은 아주 많은 대학생들이 원서에 넣기 때문에 더더욱 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대학에 모두 써야 하는 원서 에세이들에 그 많은 교정을 할 정도로 관심을 쏟냐고 물으실지도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확정드릴 수 있는 건 모든 에세이들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각각 학교들에서 약간씩은 틀린 주제로 에세이를 쓰라고 정작 물어보는 것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널 뽑아야 하느냐? 너를 소개하라. 넌 왜 이 학교에 득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학교에 득이 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저 같은 경우를 보시더라도 약 한 8개 정도의 대학에 원서를 넣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 글자 수를 맞추는 작업 그리고 이렇게 스피시픽하게 물어보는 것에 앤서라는 작업은 물론 거기서도 교정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것과 제가 쓸 수 있는 에세이는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꼭 그렇게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시는 게 여러분께 훨씬 편할 것입니다. 8가지의 다른 주제로 이런 어떤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더 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리서치도 해야 하고 또 시간이 촉박해지는데 그때 그럴 만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주 근사한 에세이는 많은 리서치를 필요합니다. 이 리서치는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이 전공하시고 싶은 분야에 이미 전문가가 되실 필요도 없고 뭐 그러실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대충만 하셔도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이 학생은 평소 이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구나. 지금 이 에세이를 쓰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 관심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이 지식도 이 정도면 웬만큼 있네. 정도로만 느끼면 됩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 힘드니 제 에세이를 예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I must develop the business savvy necessary to counteract the power of drug companies. 이건 제가 쓴 에세이 일부인데요. 이 정도만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약 회사들에 대항하여 이 경영과 의학을 병행해서 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싼 가격에 제가 약품을 팔아서 이런 많은 사람을 구하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냥 툭 쓰면 그야말로 초등학생이 어릴 때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리서치를 통해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서포트를 할 때 진정 뛰어난 아르규멘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Of course this is much easier said than done. 이거는 말보다는 말이 훨씬 쉽지만 But I have a plan. 나는 구체적으로 리서치를 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플랜이 있다. Of my two primary scientific areas of interest, protein reaction definitely has the most potential in the upcoming interface of technology and biology.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protein reaction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리액션을 했다는 증거도 되고 또 이 분야에 어떤 많은 이런 지식과 이런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Over a million protein molecules of different types cause the human body's 35,000 static genes all to react differently. 역시 또 이 프로틴 리액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Identifying the proper protein and understanding how best to utilize synthesis with the human cell is the most crucial element in developing new medical breakthrough. 자, 역시 이것이 medical breakthrough를 디벨롭하는데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리서치고 제가 이 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는 이 리서치를 그 대학에서 하고 싶어서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식의 리서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 프로틴 리액션에 대한 설명이긴 하지만 제가 이 분야에 이 스페시픽한 프로틴 리액션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또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정말 이 관심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리서치를 통해 방대하지는 않을지언정 평소에 이 분야에 엄청난 관심이 있고 이 나의 비전과 꼴에 대해 어느 정도 플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석은 아닐지 몰라도 리서치를 했을 때 그 대학이 매우 좋아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학들은 에세이를 보고 학생들이 자기들 대학의 원서를 냈을 때 이 학생이 왜 자기 대학에 오고 싶어 하는지 그 스페시픽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에 그 대학에 대해 이미 뭔가를 알고 있다. 이 대학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을 더 많이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 학교에 대한 말을 써라. 이러면 I would like to go to Stanford 뭐 아니면 다른 학교 because it is one of the greatest colleges in the world. 이런 식으로 쓰면 그냥 아부에 그칩니다. 아부고 그거는 그 학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학교에 대해 말하면서 그 학교야 하는 이유를 넣어야 심사위원이 심리적으로 그 학생을 꼭 뽑아야 한다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거 역시 이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드시죠? 그 학교여야만 한다.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리서치를 통해 그 학교의 교수에 대해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살짝 쓰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학 공부를 하고 싶다면 I was tremendously inspired by the research on protein reactionary system made by a Nobel Prize nominee, Professor Borchard, who has been teaching in Berkeley for quite a while. I always dreamed of taking his class or helping him in his various researches. 이런 식으로 그 학교의 어떤 교수나 티칭 시스템에 이미 잘 알고 있고 그것에 어떤 보탬이 되거나 그것에 대해 그 교수에게로부터 배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 학교에 대해 잘 안다는 인식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에세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에세이를 쓰시고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팁들을 드린 건데요. 꼭 이대로 준비하셔서 좋은 에세이를 쓰실 수 있기 바랍니다. A picture says 1,000 words 라는 말이 있죠. 사진 한 장은
1000가지 단어를 대신한다라는 말인데요. 에세이는 원서를 위해 그야말로 한 천자 쓰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천자 정도 씁니다. 이 심사위원들한테 숫자로만 평가받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열심히 하십시오. 멋진 에세이, 뽑힐 수밖에 없는 에세이를 쓰시기 바랍니다.